자, 우선은 조합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이 조합이라고 하는 것은 영어로는 combination이라고 읽어줘요. 자, 중요한 내용 중에 하나는 뭐냐면 얘가 경우의 수를 의미합니다. 경우의 수. 그런데 지금부터 이제 잘 들어봐. 서로 다른 n개에서 r개를 선택하는 경우의 수, 얘를 조합이라고 합니다. 기호로는 n combination r이다 라고 읽어줘. n combination r이다 라고 읽어주고, 이 내용 자체가 결국에는 얘가 의미하는 식 자체가 요 녀석을 의미한다 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돼. 그러면 예를 한번 들어볼게. 4 combination이다 라고 하는 말은 즉슨 무슨 뜻일까? 서로 다른 4개에서 2개를 선택할 수 있는 경우의 수다 라고 읽어주는 거야. 여기까지 납득이 됐지? 자, 쉬운 것부터 한번 해보자. 예를 들어서 1, 2, 3이라고 하는 것이 있다라고 하자. 공 3개가 있는데 1, 2, 3이야. 자, 여기에서 2개를 선택하는 경우의 수를 한번 구해보려고 하는 거야. 자, 그러면 어떻게 선택할 수가 있지? 2개를 1, 2, 1, 3. 그렇지. 2, 3. 그렇지. 그래서 지금 보는 바가 총 몇 가지? 3가지. 그렇다면 지금 내가 말을 했었던 이 가지수를 이제 만드는데 이 녀석을 컨비네이션으로 나타내면 어떻게 된다라는 거야? 3, C, 2. 그렇지. 3 컨비네이션 2. 이렇게 읽어주면 되는 거지. 그러면 이제부터 한번 생각을 해보는 거야. 얘를 조금 더 내가 편하게 생각을 하려면 어떻게 되어야 할까? 한번 생각을 해보면 2개를 뽑는다라고 했으니까 네모 2개를 이렇게 해서 선생님이 이렇게 배치를 한번 해볼게. 그러면 첫 번째 네모에 들어갈 수 있는 가지수는 총 몇 가지? 1, 2, 3 중에서 3가지. 여기에는 1도 올 수 있고 2도 올 수 있고 3도 올 수 있는 거 맞지? 그러니까 여기 3가지. 맞아? 이렇게 쓸게. 3가지. 그러면 예를 들어서 여기에 1이 이렇게 왔다라고 하자. 그러면 여기 올 수 있는 가지수는 몇 가지? 2가지. 그렇지, 그렇지. 그러면 전체 가지수는 총 몇 가지? 6가지. 맞아? 근데 이제 문제가 생겨. 여긴 분명히 3가지라고 했는데 여기서는 2가지라고 했단 말이지. 왜 이런 일이 발생을 할까? 뭐가 잘못된 거지? 왜냐하면 네모에서 응. 앞에 1이 나와 있어서 뒤에는 1을 못 썼기 때문에 자, 내가 한번 설명을 해볼게. 그것도 맞는 말이고 이런 것도 가능할 것 같아. 1과 2를 선택했다라고 하자. 근데 이 가지수에는 지금 보는 바와 같이 2가 먼저 오고 1이 오는 경우도 있겠지? 그러면 이 경우나 아니면 이 경우나 서로 같은 경우다라고 생각할 수 있는 거 맞지? 그러면 2가지를 한 가지로 생각을 해야 된단 말이지? 그 말인 뜻은 무슨 뜻이야? 이 녀석을 2로 나누어야 한다는 소리야. 그래서 지금 보는 바와 같이 얘는 그래서 3가지가 이렇게 나온다는 소리고 이 녀석과 이 녀석이 그래서 서로 어떻게 같아진다라고 생각을 하면 돼. 여기까지 이해가 됐죠? 자, 그러면 예를 들어서 4 컨비네이션 2라고 한 녀석은 그래서 어떻게 생각을 하면 된다는 거야? 4개 중에서 2개를 뽑으면 돼. 그래서 어떻게? 지금 보는 바와 같이 네모 2개. 그러면 여기 올 수 있는 가지수 총 몇 개? 4가지. 요 녀석이 올 수 있는 가지수 몇 개? 3가지. 그래서 곱을 했는데 이 녀석이 12가지가 나왔는데 요 녀석을 다시 어떻게 하자고? 그렇지, 2로 나누자고. 자, 나눗셈에 대한 본질에 대해서 한번 설명을 좀 드릴게. 예를 들어서 10이라고 하는 녀석을 2로 나누었을 때 요 녀석이 결국에 뭐야? 뭐라고 할 수 있어? 5라고 할 수 있는 거 맞지?
그러면 이 말인즉슨 10개를 2로 나눴다는 뜻이니까 2개를 하나로 생각을 하겠다는 소리거든. 그러면 10을 2로 나눴을 때 5가 된다는 것은 10개가 있는데 2개를 한 가지로 생각하니까 5묶음이 만들어져요 라고 생각을 하면 되는 것 뿐이지. 그러니까 여기서도 마찬가지. 이 2개의 쌍이 결국엔 서로 같은 경우에 해당이 되니까 결국에는 어떻게? 2로 나눴다라고 생각을 하면 된다는 뜻이야. 여기까지 이해가 됐어? 자, 그러면 이번엔 이걸 한번 해보자. 3 컨비네이션, 예를 들어서 1이다라고 한번 생각을 해볼게. 이거 어떻게 읽어줘야 돼? 서로 다른 그렇지. 서로 다른 세 개에서 한 개를 선택. 그렇지. 한 개를 선택하는 가지수야. 그럼 몇 가지가 나올까? 얘는 당연히 세 가지가 나올 수밖에 없어. 맞아? 그러면 이것도 한번 해볼까? 3 컨비네이션 어떻게? 0이라고 하는 녀석은 뭐야? 서로 다른 세 개에서 아무것도 선택하지 않아요라는 뜻이야. 맞아? 그 경우는 몇 가지? 한 가지라고 해야지. 선택을 아예 안 하는 가지수가 있으니까. 맞아? 그래서 얘는 그냥 한 가지. 여기까지 납득이 됐어요? 그러면 이것은 3 컨비네이션 3이라고 하는 녀석은 어떻게 생각할 수 있어? 서로 다른 세 개에서 세 개를 선택을 하는 거야. 그럼 방법이 있어? 모두 그냥 가지고 올 수밖에 없잖아. 그 가지수가 몇 가지야? 아니지. 한 가지지. 그냥 1, 2, 3을 그냥 가지고 오기만 하면 되니까. 맞지? 응. 그래서 이거 한 가지야. 여기까지 잘 해결이 됐어? 오케이. 자, 그런데 이런 것도 좀 한번 해볼까? 얘는요. 3 컨비네이션 1이라고 하는 녀석이랑 서로 같은 가지수를 의미합니다. 왜 그런지 한번 봐봐. 예를 들어서 1과 2, 2과 3, 2와 3으로 되어 있잖아. 맞아? 그러면 결국에는 1, 2를 선택했다라고 하는 그 말은 즉슨 여기에서 뭐가 선택이 안 된 거야? 그렇지. 3이 선택이 안 된 거야. 여기에서는 2가 선택이 안 된 거야. 여기에서는 1이 선택이 안 된 거야. 여기까지 이해가 됐어? 그러면 결국에 이 말은 즉슨 3, 2, 1 중에 하나를 선택하는 가지수나 2개를 선택하는 가지수나 서로 같은 의미를 가지고 있을 수 있다라고 할 수 있는 거 맞지? 여기까지 이해가 됐어? 그래서 지금 보는 바가 어떻게? 요렇게도 쓸 수가 있다는 소리야. 자, 참고야. 이거는 꼭 알 필요는 없어. 자, n 컨비네이션 r이라고 했을 때 얘는 n 컨비네이션의 n-r이라고 하는 녀석이랑 서로 같더라 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공식처럼 활용을 하는데 지금 당장은 알 필요가 없다. 요 정도 선에서 이해만 하면 되는 거야. 자, 그러면 이거 한번 생각해 보자. 예를 들어서 4 컨비네이션 3이라고 한번 해볼게. 요 녀석 계산을 한번 해보고 싶거든. 자, 그러면 한번 생각을 한번 해보자. 예를 들어서 1, 2, 3, 4라고 하는 공이 있다라고 한번 해볼게. 그러면 우선은 3개를 뽑는다라고 했으니까 네모칸은 몇 개? 3개. 맞지? 그러면 여기 올 수 있는 가지수 몇 개? 4개. 여기 올 수 있는 가지수 몇 개? 3개. 여기 올 수 있는 가지수 몇 개? 2가지. 됐어요? 여기까지 이해가 됐지? 자, 그러면 얘네들을 모두 곱해야 되는 거 맞지? 자, 그러면 이 녀석을 다시 또 뭐로 나눠야 될까? 아니야. 이때는 2로 나누면 안 돼. 3으로도 나누면 안 돼. 왜 그럴까? 자, 봐봐. 예를 들어서 여기에 1이 있고 여기에 2가 있고 여기에 3이 있다라고 한번 해보자. 여기까지 이해가 됐어? 그러면 예를 들어서 순서대로 1, 2, 3이 이렇게 되어 있다라고 했을 때 나는 선택을 한다라는 거잖아. 그러면 결국에 이 녀석이랑 서로 같은 것에 대해서 한번 생각을 해볼 건데 우선 이렇게 갈게. 자, 한번 이렇게 가볼까? 자, 봐봐. 1, 2, 3 여기 1이 있다라고 하고 여기 1이 있다라고 한번 해볼게. 그러면 여기는 2, 3 여기는 마찬가지로 2, 3 이렇게 할 수 있는 거 맞지? 그러면 이 녀석이나 이 녀석이나 이 녀석은 선택을 하는 경우에 대해서는 서로 어떻게? 같아질 수밖에 없는 거지. 맞지? 근데 잘 봐봐. 2와 3의 자리를 서로 맞바꿔도 상관은 없지. 2와 3의 자리를 서로 맞바꿔도 상관없지.
여기서도 2와 3의 서로 어떻게 자리를 바꿔도 상관이 없지. 무슨 뜻이냐면 1, 2, 3으로 어떻게 선택을 하든 1, 3, 2로 선택을 하든 서로 같은 경우라는 소리야. 맞지? 여기서는 뭐야? 3, 1, 2 같은 경우라는 거야. 3, 2, 1. 그렇지. 이렇게. 얘도 같은 경우라는 거야. 중요한 것은 뭐냐면 이 6가지가 모두 서로 어떻게 같은 경우를 의미하는 거 맞지? 그러면 내가 어떻게 하자라고 했었지? 나누기를 할 때에는 같은 것을 바라볼 수 있는 가지수만큼 빼야 되는 거지. 나눠야 된다는 거지. 그러니까 결국엔 얘를 뭐로 나누면 돼? 6으로? 6으로 나누면 되지. 여기까지 이해가 됐어? 그러면 결국엔 어떻게 돼? 요렇게 없어져서 이 녀석의 전체 가지수는 몇 개? 4가지다 라고 할 수가 있는 거지. 자, 거기에다가 아까 분명히 이거랑 같다라고 했었지. 아, 그러면 결국에 얘는 4 컨비네이션 1이랑도 서로 같다라고 할 수가 있겠네. 그러니까 이건 몇 가지라고 할 수 있어? 4개 중에 한 가지를 선택하는 가지수야. 몇 가지? 4가지다 라고 할 수가 있는 거지. 맞아? 그러면 정확하게 이해를 했는지 보자고. 예를 들어서 1, 2, 3이다 라고 하게 되면 무엇을 선택을 안 한 거야? 여기에서는. 그렇지. 4를 선택을 안 한 거지. 반대로 말을 하면 4를 선택을 했을 때에는 나머지 어떻게 1, 2, 3, 아니 4를 어떻게 배제를 하거나 4를 선택을 했을 때 나머지를 가지고 지금처럼 어떻게 배열을 해버리면 된다는 뜻이 되겠지. 이해됐습니까? 그래서 어떻게 요 녀석이 서로 같습니다 라고 할 수가 있는 거야. 자, 그러면 여기까지 갔을 때, 자, 봐봐. 자, 얘가 결국에는 의미하는 것에 대해서 한번 생각을 해볼 거고, 이 녀석도 마찬가지로 1, 2, 2, 1, 그리고 얘는 마찬가지로 3, 1 같은 경우지. 얘는 3이랑 어떻게 2 같은 경우. 맞아? 그러면 지금 보는 바와 같이 얘네들이 서로 같다라고 분명히 이야기를 했었잖아. 서로 간에 같다고. 맞아? 그러면 네모 2개를 다시 한번 만들어 보자. 그러면 지금 보는 바와 같이 1과 2를 가지고서 여기 2가지가 올 수 있고, 맞아? 여기 1가지가 올 수 있는 거 맞지? 그러니까 결국에는 무슨 말이야? 얘는 2가지가 된다는 소리야. 맞아? 그래서 2로 나눴다는 소리 맞지? 자, 정확하게 말을 하면 2 곱하기 1이라고 했으니까 얘는 몇 팩토리얼이라고 해야 돼? 전에 공부했던 내용이야. 2 팩토리얼. 맞아? 그러면 여기서도 마찬가지. 이 전체 6가지의 경우를 나타내기 위해서는 지금 보는 바지 하나, 둘, 셋, 여기 올 수 있는 경우에서 몇 가지? 3가지. 여기 올 수 있는 경우에서 몇 가지? 2가지. 여기 올 수 있는 경우에서 몇 가지? 1가지. 얘네들을 모두 곱하게 되면 몇 가지? 6가지. 그래서 6으로 나눴다는 거야? 그러면 이 말인 뜻은 뭐야? 이 6이 의미하는 건 3 팩토리얼을 의미하더라 라고 할 수가 있는 거지. 여기까지 이해가 됐어? 자, 그러면 여기다 다시 한번 써볼게. n 컨비네이션 r이라고 하는 녀석을 내가 만일에 구한다라고 하게 되면 이 녀석의 식은 어떻게 세울 수 있을까? n가지, n-1가지 쭉 가가지고 여기 뭔가가 오겠고 이 녀석 전체의 개수는 총 몇 가지라고 할 수 있어? 응? 몇 가지? 몇 개가 와? 항이 총 몇 개가 와? 알게. 맞아? 4개에서 3개를 선택할 때 3칸. 맞아? 그렇지? 여기에서 4개에서 2개라고 했을 때 몇 칸? 2칸. 그러니까 여기에서 몇 개? 알게. 그러면 이거를 뭐로 나누면 될까? R 팩토리얼로 나누면 된다는 소리야. 됐어요? 자, 그러면 연산을 한번 기본적으로 한번 해보자. 5 컨비네이션 2다라고 한번 해볼게. 얘는요, 5 곱하기 4라고 씁니다. 그리고 지금 보는 바와 같이 이 녀석을 2 곱하기 1, 2 팩토리얼로 나눈다라는 소리야. 그래서 몇 가지? 10가지 이렇게 이해를 하면 돼. 여기까지 이해가 될까? 자, 그러면 지난 시간에 공부했던 내용 중에 하나가 뭐였냐면 직선 하나가 이렇게 있는데 이 직선에 n개의 점을 찍는다라고 했어.
이 점들이 n개야. 그랬을 때 선분의 개수 총 몇 개라고 했었지? 선분의 개수. 2의 우선은 n개 중에서 선분이라고 하는 것은 양끝점을 결정을 해야 되는 거잖아. 그러면 첫 번째 점을 선택하는 경우의 수 몇 가지? n가지. 그렇지. 두 번째 점을 선택하는 가지수 몇 가지? 이미 선택한 녀석은 어떻게? 제외로. 그렇지. n-1. 맞아? 그런데 이걸 선택하나 요 녀석을 먼저 선택하나 요 녀석을 선택하나 아니면 이 녀석을 먼저 선택하나 요 녀석을 나중에 선택을 하나 같은 경우지 같은 선분이지. 그러니까 얘를 어떻게 하자? 그렇지. 2로 나누자. 이게 결국에는 어떻게? 선분의 개수라고 했었어. 즉 이 말은 즉슨 n 컨비네이션 이다라고도 쓸 수가 있는 거지. 우리 지금 신입생 친구가 지금 너무 힘들어하고 있는 느낌이 들어요. 맞아요? 괜찮아요? 할만해요? 아, 네, 좋습니다. 아이고, 말이라도 기특하게 하네. 그렇지, 그렇지. 그래야지 상남자지. 이렇게 되어 있나? 세 칸인가? 맞아요? 오케이. 자, 그림을 최대한 이렇게 열심히 그려봤습니다. 자, 이 문제에서 뭐라고 하고 있냐면 왼쪽 그림과 같이 크기가 같은 정육면체 모양의 투명한 상자 12개를 배치를 했고 이 중에서 상자 4개를 같은 크기의 초록색 상자로 바꾸어 넣어서 직육면체를 위아래로 그 다음에 옆으로 봤을 때 지금처럼 이런 색깔이 칠해져 있어야 된다는 거지. 자, 그러면 예를 들어서 난 노란색으로 할게. 위에서 봤을 때는 지금 보는 바와 같이 요 4칸이 모두 다 어떻게? 색칠이 되어 있어야 된다는 뜻이고 이렇게 봤을 때는 마찬가지로 어떻게? 얘네들이 모두 칠이 되어 있어야 된다는 뜻이지. 아, 이러려면 어떻게 되어야 할까? 한번 생각해 볼래? 4개를 선택해야 된대. 4개를 선택해야 된대. 이 12개의 상자에서 4개를 선택해서 초록색으로 바꿔야 된다는 거지. 어떻게 해야 되지? 그럼? 어떻게 해야 돼? 자, 이런 건 가능할까? 이 상자 선택하고 요 상자 선택하고 요 상자 선택하고 요 상자 선택했어. 그럼 위에서 봤을 때는 어떻게? 초록색이 맞지? 그럼 오른쪽에서 봤을 때는 어떻게 될까? 이쪽에서 봤을 때는 아니지. 왜 아니지? 그렇지. 하나만 초록색으로 보이겠지. 아, 이런 경우는 안 되겠다. 그러면 적어도 있잖아. 예를 들어서 이거 선택하고 이거 선택하고 이거 선택을 하게 되면 총 3개만 선택을 했다라고 하자. 그러면 이쪽에서 이렇게 보게 되면 어떻게 돼? 모두 색칠이 되어 있는 것처럼 보이겠지? 그럼 위에서 봤을 때는 어떻게 돼? 안 되지. 얘만 색칠이 되어 있는 것처럼 보이겠지. 맞아? 그러면 나머지 하나는 무조건 어떻게? 여기 아니면 여기 아니면 여기 있어야 된다는 뜻 맞지? 그 말은 즉슨 무슨 뜻이냐면 나머지 초록색 상자는 이쪽 아니면 이쪽 아니면 이쪽에 있어야 된다는 뜻은 적어도 가로줄 하나에는 무조건 어떻게? 상자 2개가 배치가 되어 있어야 된다는 뜻이야. 여기까지 납득이 됐어? 자, 그럼 봐봐. 4개를 바꿀 건데 우선은 2개의 초록 상자 들어갈 가로줄 선택 여기까지 이해가 될까? 우리의 생각은 뭐냐면 4개를 선택할 건데 적어도 2개 같은 경우에는 같은 줄에 있어야 된다고 했었잖아. 그러면 같은 줄에 2개가 있어야 된다는 그 말은 즉슨 3개의 줄, 가로줄 중에서 하나를 먼저 선택을 해서 거기에다가 2개를 바꾸면 된다는 소리가 되겠지? 됐지? 몇 가지? 식으로 세어봐. 어떻게 할 수 있어? 3, 컨비네이션 1. 그렇지. 그래서 3가지야. 좋아. 말 잘했어. 그 다음에
예를 들어서 여기를 선택했다라고 할게. 이게 납득이 됐니? 자, 이거 다 지우고, 이것도 지우고, 이것도 지우고. 자, 이 녀석을 선택했어. 그래서 나는 이 녀석이랑 이 녀석을 어떻게? 색칠을 할 거야. 여기까지 이해가 됐니? 그러면 4개의 상자 중에서 2개를 선택해서 칠을 해야겠지? 몇 가지? 같은 가로줄에서 2개의 초록 상자를 만들 가지수? 됐어? 그러면 몇 가지야? 뭐라고 식을 세워야 돼? 총 4개가 있어? 그렇지. 4 컨비네이션 2. 너무 유식한 거 아니니? 멋있다. 이거 계산 어떻게 해야 돼? 4 곱하기 3 2 곱하기 1 2팩토리얼. 그래서 어떻게 돼? 6가지. 됐니? 그러면 내가 이 녀석과 이 녀석의 초록색을 칠을 했다라고 하자. 그러면 나머지 2개는 어디에다가 배치를 해야 돼? 여기를 칠을 하게 되면 무조건 여기에 있어야 돼. 나머지 하나는. 그치? 만일에 내가 여기를 갔다라고 하면 여기에다가 무조건 칠을 해야 돼. 맞아? 그러면 총 몇 가지야? 그렇지. 2가지밖에 없는 거지. 한 세트로만 나오니까. 맞아? 2가지. 자, 그러면 어떻게 돼? 3 곱하기 6 곱하기 2 몇 가지? 36가지. 와. 지금 방금 한 것은요, 우리가 고등학교 1학년 때 배우는 경우의 수 파트에 나오는 문제입니다. 근데 충분히 풀 수 있겠죠? 어떻게 하는지. 이해됐어? 근데 뜬금없이 도형을 한다면서 왜 이걸 가르쳐 줬냐 이거지. 맞아? 자, 우선 여기 지울게요. 자, 그 다음은 이 페이지에 그 밑에 보면은 서로 다른 n개의 직선으로 만들 수 있는 교점의 최대 개수라고 돼 있거든? 자, 이제 어떻게 하는지 잘 봐. 직선 한 개가 있다라고 하자. 됐니? 그었어. 교점이 있어, 없어? 없어. 빵개. 그 다음에 직선 2개. 오. 그러면 얘는 무조건 어떻게? 한 개. 맞아? 그러면 이거는 할 수 있을까? 직선 3개. 3개? 바로 나와? 그래? 너 머리가 진짜 좋은가 보다. 어떻게 돼? 이렇게. 어때? 나 이렇게 생각했어. 괜찮을까? 하나, 둘, 셋. 교점 3개. 그러면 직선 4개는 어떻게 생각하니? 그었던 대로 우선 한번 좀 그어볼게. 이렇게. 여기에다가 또 어떻게 그으면 될까? 이렇게 하는 거 어때? 하나, 둘, 셋. 맞아?
그리고 여기 넷, 다섯, 여섯. 교점 6개. 아. 그러면 이 교점이라고 하는 게 뭐니? 이 교점이라고 하는 게 뭐야? 그렇지, 그렇지. 선과 선이 만나면 돼? 이런 뜻이지? 맞아? 그러면 여기서 교점 한 개가 있다라는 것은 두 직선이 만났다라는 소리가 되고, 교점 세 개가 된다라는 것은 적어도 한 교점에 대해서는 두 개씩 만난다라는 거지, 직선이. 맞아? 자, 그러면 이건 어떻게 생각해? 이 교점이라고 하는 녀석은 두 개의 직선이 있는데 그 중에서 어떻게? 두 개를 선택하면 돼. 맞아? 이거 몇 가지? 한 가지. 그러면 이거는 어떻게 생각을 해야 돼? 얘는 직선 3개거든? 3개 중에서 2개. 3개의 서로 다른 직선 중에서 2개를 어떻게? 만나게끔만 하면 되는 거지, 그냥. 그러니까 직선 2개를 끄집어내기만 하면 되는 거지. 맞아? 그러니까 결국엔 얘는 몇 가지? 3가지. 이해됐어? 그러면 얘는 뭐라고 하면 돼? 4개의 직선이 있어? 교점을 만들어내려면 2개의 직선을 선택하기만 하면 돼. 그럼 얘는 계산하면 어떻게 돼? 4 곱하기 3. 2 곱하기 1. 여기까지 이해가 될까? 직선 N개에서 최대 교점을 어떻게 나타내려면, 교점의 개수를 만들어내려면 어떻게 되어야 한다? 직선 N개 중에서 N 콤비네이션 여기 와야 되는 거야. 그렇지. 이게 맞다라는 거야. 납득됐어요? 오케이. 자, 그래서 지금처럼 이렇게 생각을 할 수 있다는 뜻이야. 여기까지 납득이 됐니? 자, 그 다음에 평면에서 n개의 직선으로 나눌 수 있는 영역의 개수. 야, 근데 혹시라도 이런 질문을 할까봐 거기다가 써놓기는 했는데, 얘들아, 이 직선 3개가 있잖아. 그러면 지금처럼 이렇게도 만들 수 있는 거 아니야? 이런 식으로도? 그럼 여기서 교점이 총 2개가 만들어지는 거 맞지? 그러면 이 말은 즉슨 무슨 뜻이야? 최대 개수를 만들어내려면 말이야, 어떤 직선이든 간에 서로 평행하면 돼, 안 돼? 안 된다라는 거야. 여기까지 이해가 됐지? 그래서 어떻게? 지금처럼 우리가 나열해서 쓸 수가 있더라 라고 생각하면 돼. 자, 그러면 이제 거의 막바지야. 조금만 참아봐. 자, 이 평면이 있어. 서로 다른 n개의 직선으로 만들 수 있는 영역의 최대 개수. 얘들아, 평면이 뭐를 평면이라고 하는 거야? 되게 멋진 말을 했는데, 이게 평면은 쉽게 말하면 정해져 있어, 안 정해져 있어? 무한히 계속 확장이 되는 것들이지. 맞아? 자, 그런데 여기선 편의상 이렇게 생각하자고. 얘를 평면이라고, 그냥 작은 평면이라고 생각을 한번 해볼게. 맞아? 자, 그러면 봐봐. 직선 하나를 내가 이렇게 그었다고 하자. 평면에다가. 그러면 영역의 개수는 총 몇 개? 그러면 또 하나, 평면이 이렇게 있다라고 하자. 그랬을 때 이렇게 직선 하나 그었지. 그 다음에 직선 하나를 더 해서 더 나눠보자. 어떻게 나눌 수 있을까? 얘는 방법이 없지. 뭐 이런 식으로. 맞아? 그러면 직선이 여기에서는
두 개가 있는데 그때 영역은 그렇지 4개. 자, 그러면 여기다가 또 써볼까? 평면이 있어. 어떻게 써? 요렇게 하나 긋고 요렇게 그었고 그 다음에 또 어떻게 그을까? 이렇게 긋는 건 어때? 괜찮을까? 그러면 여기서부터는 어떻게 돼? 영역이? 직선 3개인데. 오, 바로 나와? 한 개, 두 개, 세 개, 네 개, 다섯, 여섯, 7개. 아, 맞네. 자, 그러면 이제부터 잘 봐봐. 직선 하나가 추가가 되면 무조건 영역은 하나씩 늘게 되어 있어. 자, 여기다 이렇게 정리할게. 원래 평면이라고 하자. 근데 원래 평면에다가 추가, 직선. 그러면 이 경우에는 어떻게 된다고? 영역이 한 개 추가가 돼. 무조건. 될까? 여기에다가 추가, 교점이 발생을 한다? 직선이 여러 개가 생겨서. 그러면 얘도 마찬가지로 영역 한 개가 무조건 추가가 돼. 될까? 이제 설명을 한번 해볼게. 자, 봐봐. 직선 하나에 의해서 두 개로 쪼개졌어. 그러니까 기존에 있던 평면을 얘라고 가정을 하면 얘는 추가로 생긴 거야. 됐지? 자, 이 경우는 봐봐. 기존에 있었던 걸 얘라고 하고 이쪽 평면은 그냥 요 녀석이라고 생각하고 지금 보는 바와 같이 이 직선 하나를 그었어. 그어가지고 생긴 게 여기 있다라고 하자. 이 평면, 추가로 생긴 게 여기 평면이라고 할게. 이걸 세모라고 할게. 됐어? 아, 선생님, 여기도 하나 생겼잖아요. 맞아. 그 말도 맞는데 이때 이 평면은 얘랑 얘가 서로 이렇게 이어져가지고 요 녀석이 만들어진 거지. 즉, 이 교점에 의해서 요 공간이 만들어진 거지. 이 영역이 만들어진 거지. 그러니까 요 교점은 요 녀석을 생성시켰다라고 생각하면 돼. 이해됐어? 오케이. 그러면 얘는 뭐라고 할까? 네모라고 하자. 이렇게. 됐어? 그럼 이쪽으로 다시 가보자. 얘는 어떻게 돼? 원래 있었던 게 여기 동그라미. 그 다음에 요 녀석. 그 다음에 얘 네모라고 할게. 그리고 요 녀석을 세모라고 할게. 됐니? 여기까지? 직선 하나를 또 그었어. 그러면 여기 영역 하나가 생겼지? 교점 두 개가 생겼어. 각각의 교점은 요 영역을 만들어냈다라고 생각하면 되겠지? 자, 한번 해보자. 이 공식이 맞는지 한번 볼 거야. 원래 평면은 한 개가 있었어. 맞아? 이 한 개에서 출발을 할 건데 추가 직선이라고 했지? 예를 들어 볼게. 여기 3개의 직선이 있지? 그러면 3개의 직선 중에서 하나를 선택만 하면 무조건 어떻게 영역은 한 가지씩 만들어진다라고 했었어? 그러니까 3컴비네이션 1이야? 맞아? 그러면 각각의 직선에 따라서 평면은 하나씩 만들어진다라고 했으니까 이 녀석은 몇 가지? 그냥 3가지. 추가 교점이야. 얘들아, 직선 3개가 있어. 교점을 만들어낼 수 있는 가지수는 총 몇 가지라고 해야 돼? 이제 대답을 해줘, 이거는. 3. 컴비네이션. 교점을 만들어내야 되는데 2. 그렇지. 아주 말을 잘했어. 2. 그러면 얘네들을 모두 더해볼래? 1 더하기 3 더하기 얘는 뭐야? 3. 그러면 이거 몇 개? 7가지. 영역 7개. 이렇게 나오면 되겠다. 맞아? 야, 그러면 우리 약간 좀 유식한 척 좀 한번 해볼까? 평면이 있어. n개의 직선이 있대. 그러면은 전체 평면을 최대한 많이 쪼개게 되면 몇 개? 1 더하기 n 컴비네이션 1. 이건 무슨 뜻이야? n개의 직선 중에서 한 개를 어떻게 선택하는 가지수? 그러니까 이 녀석은 몇 가지? n가지? 맞지? 다시 더하기
이번엔 교점 and combination. 그렇지. 2. 끝. 이렇게 생각하면 돼. 맞아? 그러면 이것도 한번 생각해 볼래? 이 1이라고 하는 녀석은 실제 그게 없잖아. 직선이. 그러니까 얘는 n combination 뭐라고 하면 돼? 0. 이렇게. 알았지? 이거를 더 간단하게 나타내는 방법이 있는데 그건 나중에 가서 배우게 될 거야. 알았지? 우선 이렇게만 이해를 하고 있으면 돼. n개의 직선 중에서 한 개 선택한 거, n개의 직선 중에서 두 개 선택한 거, n개의 직선에서 아무것도 선택하지 않은 거. 이렇게. 됐어? 이제 마지막이야. 마지막 이론 정리다. 자, 여기. 이제 이것까지 이해하면 끝이야. 아, 너가 좀 공간 좀 아는구나. 아, 너가 좀 도형 좀 하네? 이 말은 듣습니다. 자, 봐봐. 뭐라고 돼 있냐면, 세 번째가 뭐냐. 공간에서 n개의 평면으로 나누어지는 영역의 최대 개수. 자, 될까? 자, 한번 해보자. 야, 공간을 나누려면 적어도 뭐가 필요해? 공간을 나누려면? 선? 저 병. 뭐라고 할까? 아, 오늘 받은 게 초콜릿이니까 초콜릿을 예를 들어볼게. 초콜릿이 이렇게 생겼다라고 하자. 직사각형처럼. 직육면체지. 됐어? 야, 이거를 둘로 나누고 싶어. 그래서 너가 말한 대로 선을 그냥 그었다고 하자. 이렇게 쭉 통과를 해가지고 여기서 나왔어. 여기서 나왔어. 이거 나눠진 거야? 안 나눠진 거거든. 맞아? 그러면 적어도 뭐가 필요해? 공간을 나누려면 평면이 필요해. 두부를 잘라. 뭐로 잘라, 엄마가? 칼로. 그치? 자르시잖아. 그 칼이 뭐를 의미하는 거야? 평면을 의미하는 거야. 두부라는 공간을 평면으로 어떻게 칼로 잘랐단 말이야. 맞아? 오케이. 자, 그러면 이제 한번 설명을 드려볼게요. 이 공간은요, 너무 복잡해서 저렇게까지 다 해줄 수가 없어. 그래서 우리는 기본적인 내용으로 조금 더 확장을 한번 해볼 건데, 자, 이렇게 있더라고 하자. 그림이 좀 못생겼어도 양해 부탁할게요. 자, 얘를 공간을 나누고 싶어. 자, 우선 이렇게 갈게. 평면 한 개. 간단하게 이걸 하나의 공간이라고 생각하자. 그러면 지금 보는 바와 같이 평면을 이렇게 통과를 시킬게. 아, 이거 상상이 될까? 상상돼? 좋아. 이해됐어? 그러면 뭐야? 공간은 총 몇 개야? 영역은? 영역은 2개야. 그러면 평면 2개를 가지고서는 평면 2개? 상상이 될까? 그러면 얘는 어떻게 되겠니? 얘는? 평면 2개로, 그렇지, 4개, 영역 4개. 여러분, 참고, 서로 다른 두 평면이 만나면, 내가 말하려고 그랬어. 알고 있었어? 알고 있었어?
평면과 평면이 만나면 어떻게 된다고? 교선이 생긴다고. 아, 똑똑해요. 교선. 그럼 여기서 교선 작도 어떻게 할까? 이거 점 하나, 여기서 만나는 점 하나, 이렇게 이으면 돼. 맞아? 아, 야, 근데 있잖아. 평면 3개를 가지고 공간을 나누라고 하면 몇 개가 나올 것 같아? 이거 머리로 될까? 될까? 아, 다른 색깔이 있었으면 좋겠는데. 없네. 이렇게 나누면 될까? 아, 이게 뭔지 알겠어? 이게 뭔지 알겠어? 근데 문제는 뭐냐면, 내가 이렇게 나눴다라고 했을 때, 이 공간의 개수를 눈으로 보고서 세기가 쉬워, 어려워? 어렵지? 자, 그러면 이제 한번 시작을 해볼게. 자, 봐봐. 우선은 공간에서 평면 한 개는, 자, 이렇게 하자. 원래 공간, 됐지? 원래 공간은 무조건 한 개가 있을 수밖에 없어. 맞아? 근데 그 공간에다가 추가 평면 될까? 추가 뭐라고 쓸 것 같아 내가? 교선. 그리고 하나 더 쓸 거야. 공간에서는. 어? 추가 교점. 될까? 응? 자, 봐봐. 평면 3개를 가지고서 이 공간을 나눌 거야. 그러면 첫 번째. 아까 보여준 것처럼 평면 하나를 그을 때마다 공간은 하나씩 만들어질 수밖에 없어. 맞아?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예를 들어서 지금 이게 4개의 공간으로 나뉘어졌던 거잖아. 영역으로. 얘를 평면화를 시키게 되면 이렇게 되겠지? 될까? 그러면 기존에 있던 공간을 여기 있다라고 하고 요 직선에 의해서 만들어진 공간이 여기 있다라고 하고 요 평면이 그어지면서 만들어진 새로운 공간이 여기 있다라고 할게. 됐어? 그리고 마찬가지. 요 녀석은 뭐야? 이 점은? 점이야 뭐야? 교선. 공간에선 교선. 맞지? 이거를 있잖아. 요렇게 본 거야. 이렇게 정면으로. 맞아? 그러면 이 녀석은 교선이 되겠지? 이 교선에 의해서 뭐가 만들어져? 그렇지. 영역이 하나가 더 만들어진다는 소리야. 맞아? 자, 그러면 3개의 평면이라고 했으니까 플러스 3개 중에서 어떻게 하나를 선택할 때마다 공간 하나씩은 만들어진다고 해서 3콤비네이션 1. 맞아? 더하기. 야, 교선이 만들어지려면 적어도 평면은 몇 개 필요해? 2개. 교선 하나가 생길 때마다 공간 하나가 만들어진다고 했었지. 그러니까 오, 잘했어. 자, 이제 공간상에서 교점에 대해서 이제 말을 할게. 공간에서 말을 하는 교점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3개의 평면이 만났을 때 생겨. 자, 무슨 뜻이냐면 이런 뜻이야. 요 녀석 교점이거든. 무슨 교점이야? 요 평면, 위에 있는 평면에 의해서 교점이 하나 만들어져. 이해됐어요? 응? 여기 공간이 있지. 이게 공간이지. 근데 예를 들어서 여기 있는 교점이라고 하는 것은 위에 있는 천장에 대한 평면과 칠판 쪽에 있는 평면과 유리창 쪽에 있는 평면이 같이 만나서 교점이 만들어진다고. 꼭지점. 맞아? 근데 이 꼭지점이 없으면 어떻게 돼? 이 공간이 있을까? 없지. 맞아? 아, 교점이 추가가 될 때마다 공간은 항상 하나씩 만들어진다는 소리야. 될까? 에이, 선생님, 그러면 위쪽에 있는 공간 또 생기는 거 아니에요? 아니지. 위에 있는 것은 그냥 그대로 확장이 되는 것 뿐이고, 위에서도 공간이 만들어지려면 어떻게? 교점을 또 하나를 만들어내야 된다는 거지. 이해됐어요? 응.
그래서 결국엔 여기다 뭘 써야 돼? 3 컴비네이션 3. 그럼 몇 개? 하나, 세 개, 세 개, 하나. 그럼 총 몇 개? 8개. 이렇게 된다는 거지. 이해되셨습니까? 그러면 이제 어떻게 하면 돼? 공간을 n개의 평면으로 나누는 영역의 최대 개수라고 하는 것은 1 더하기 n 컴비네이션 1 더하기 n 컴비네이션 더하기 끝. 이해됐어요? 오케이. 문제 한번 풀어볼까? 다음 그림은 직선의 개수가 한 개씩 증가를 할 때 교점의 개수가 최대가 되도록 그린 것이다. 자, 그랬을 때 서로 다른 직선 10개가 있는데 교점의 최대 개수는 어떻게 되느냐? 이거 막 그려보면 돼, 안 돼? 안 돼! 남들이 그려보고 있을 때 너희들은 어떻게 쓰면 돼? 아니지. 2 맞아? 그러면 이거 계산하면 어떻게 돼? 10 곱하기 9 이렇게 나누면 되지. 그러면 얘는 뭐가 돼? 45. 이제 이게 셈이 좀 빠르고 암산이 되면 친구가 풀고 있을 때 그거 45 아니야? 한마디 딱 해주는 거지. 너는 그렇게 계산하니? 이렇게? 맞아 아니야? 그렇다고 해서 그거 가지고서 놀리면 안 돼, 절대. 알았지? 들은 게 많을수록 어떻게 해야 돼? 겸손해야 돼. 알았지? 친구가 혹시라도 물어보면 그렇게 설명해주면 돼. 알았지? 자, 그 다음에 뭐냐? 한 평면 위에 서로 다른 5개의 직선에 의해서 나누어지는 영역의 최대 개수? 한 평면에 직선 5개래. 어떻게 해야 돼? 본래 있었던 평면 하나, 맞아? 5개라고 했었지? 5 컴비네이션 1, 맞아? 더하기 5 컴비네이션 2, 끝. 맞지? 평면에서는 어떻게? 두 직선을 선택하는 가지수까지만 계산을 하면 되는 거야. 그러면 이거 몇 개? 5, 10개, 16개. 예, 적으세요. 예. 세 번째, 공간에서 서로 다른 5개의 평면에 의해서 나누어지는 영역의 최대 개수? 머리 빠개지게 생각할 필요가 없죠. 이건요, 이제 더 이상. 상상도 안 되죠. 평면 5개를 가지고서 공간을 나눈다? 그거는, 저도 안 되는 것 같아요. 5개 가지고서 머리로 상상이 되지를 않네. 자, 얘는 어떻게 하면 돼? 1 더하기 5개 중에서 1개, 5개 중에서 2개. 이게 무슨 뜻이야? 이게 무슨 뜻이야? 5개 중에서 2개의 평면을, 그렇지, 교선, 맞아? 교선을 만들어낼 수 있는 가지수. 그 다음에, 그렇지, 얘가 의미하는 것은 뭐야? 5개 중에서 3개의 평면을 선택해. 그래서 뭘 만들어내려고? 교점. 그치? 평면 3개를 가지고서 어떻게? 교점 하나를 만들어낼 수가 있더라. 맞죠?